제목 삼성만 믿다가 반도체 망한다? 대만이 이긴 진짜 이유. 야, 너 반도체 하면 딱 뭐 떠오르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렇지? 근데 말이야,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진짜 위험하다는 얘기 나오는 거 들어봤어? 그 이유가 좀 웃긴데 너무 잘해서 문제래.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메모리에서 세계 1등이잖아. 근데 그 1등에 너무 기대다 보니까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한쪽으로 기울어버린 거야. 비유하면 이래.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 하나 있다고 해서 그 애만 밀어주고 나머지는 신경도 안 써. 그럼 나중에 단체 시험 치면 어떻게 될까? 1등만 잘하고 팀 전체는 망하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 모양이라는 거야. 파운드리, 팹리스, 후공정 이런 데는 진짜 허약해.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 무슨 일 생기면 반도체 산업 전체가 휘청거려. 그럼 대만은 뭐가 달랐냐고? TSMC가 중심이긴 한데 그 주변에 설계회사, 패키징 회사, 소재 장비 회사까지 전부 같이 크는 구조야. 말 그대로 진짜 생태계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정부가 나서서 삼성 키우기에서 생태계 키우기로 전략을 바꿔야 해. 팹리스가 안심하고 제품 설계할 수 있게, 파운드리가 안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게, 후공정도 같이 커줄 수 있게. 아, 그리고 정부 역할은 정답이 있어. 앞에서 끌지 말고 뒤에서 밀어줘라. 기업들이 뛰게 만들고 외교나 협상 같은 건 정부가 맡고. 한마디로 이제는 1등 몰아주기가 아니라 다 같이 오래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야. 삼성전자 주식만 보지 말고 그 옆 생태계까지 눈을 넓혀야 해. 그게 진짜 반도체 투자고 진짜 국가 경쟁력이다. 곧바로 다음 콘텐츠 이어서 간다. 기사 2번. 제목 퀄컴이 삼성에 이나노 맡긴다고? 진짜 부활 시동 걸었다. 자, 오늘은 진짜 흥미진진한 이야기 하나 해줄게. 삼성 파운드리, 너도 들어봤지? 요 몇 년간 솔직히 말하면 TSMC에 완전 밀렸었거든. 애플, 엔비디아, 구글 전부 TSMC에 갔지. 그런데 이번에 퀄컴이 삼성한테 이나노 반도체 맡긴다는 얘기가 나온 거야. 이게 왜 대박이냐고? 일단 이나노 자체가 기술력 끝판왕이야. 이게 어느 정도냐면 머리카락보다 5만 배 얇은 회로를 정확하게 새겨야 하는 수준이야. 눈으로도 안 보이는 거야. 그냥 마법 같은 기술이지. 근데 왜 퀄컴이 다시 삼성을 찾았냐? TSMC 가격 너무 비싸지고 생산 라인도 포화 상태야. 거기에 삼성도 수율을 점점 끌어올리고 있거든. 잠깐, 여기서 수율이 뭔지 모를 수도 있는데 수율은 정상 제품이 나올 확률이야. 10개 만들었는데 3개만 제대로 되면 수율 30%인 거고, 삼성이 지금 30%, 40% 넘어서 60%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 거기 도달하면 이야기가 달라져. 그리고 이게 단순한 한 건 계약이 아니야. 퀄컴이 시작이면 나머지 고객사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닌텐도, 엔비디아,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단 말이야. 심지어 미국 텍사스 공장도 내년에 본격 가동한다니까. 삼성이 진짜로 파운드리 리벤지 매치에 들어간 거야. 결론? 이번 수준은 그냥 뉴스가 아니야. 삼성이 다시 시작합니다라고 선언한 사건이야. 이거 무심코 넘기면 안 돼.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움직임에 주목하자. 그리고 TSMC 독주 체제에 균열이 가는지 그 흐름을 먼저 읽는 사람이 진짜 투자자야. 제목 전기차 다 필요 없다? 삼성 SDI가 찾은 반전 전략. 야, 요즘 전기차 시장 어렵다는 말 많이 들리지? 근데 삼성 SDI는 거꾸로 프리미엄 전략 들고 나왔더라. 딴 데는 가격 낮추고 점유율 뺏기고 있는데 여긴 고급차 전용 배터리로 간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남들은 전기차 배터리를 마치 짜장면 배달처럼 많이 찍어내려고 해. 근데 삼성은 난 소고기 오마카세 할래 이런 거지. BMW, 아우디 같은 고급 브랜드가 주 고객이고 그 브랜드들이 요구하는 건 에너지 효율, 안전성, 수명이거든. 딱 그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거야. 물론 이 전략은 단점도 있어. 양은 적고 성장 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어. 근데 대신 수익률은 높아. 시장 안 흔들리고 고객 충성도도 높지. 삼성 SDI의 이 방향이 성공하면 나중에 배터리 업계는 싸게 많이 vs 비싸게 적게 이렇게 양분될지도 몰라. 결론? 지금은 점유율만 보지 말고 이익률도 같이 보자. 삼성 SDI는 싸움판을 아예 다르게 짜고 들어가는 중이야. 제목 CBDC냐 스테이블 코인이냐, 돈의 주인이 바뀐다. 야, 진짜 핫한 주제 하나 던질게. CBDC랑 스테이블 코인 둘 다 디지털 화폐인데 성격이 완전 달라. CBDC는 정부가 찍어내는 디지털 현금이야.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만드는 달러 따라하는 코인이지. 지금 세계는 둘 중 누가 주도권을 가져가냐를 놓고 전쟁 중이야. 우리나라도 실험 중이고 미국은 민간 파트너와 같이 간다더라. 이 싸움이 왜 중요하냐면 결제 시스템, 환율, 자본 이동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 예전엔 돈이 나라의 힘이었는데 이제는 플랫폼의 힘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네이버 페이로만 물건 사고 토스에만 돈 있어도 생활이 되잖아. 그런데 거기다 스테이블 코인까지 더하면 진짜 나라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구조가 돼. 이거 단순한 코인 얘기 아니다. 누가 돈을 컨트롤하냐의 싸움이야. 결론?
투자할 땐 이 흐름을 무조건 따라가야 돼. 결제 회사, 블록체인 플랫폼, 그리고 규제 움직임까지 전체 그림을 보면서 준비해둬야 한다. 제목 중국 증시 반등? 아니, 바닥치고 기어오르는 중. 야, 요즘 중국 주식 좀 들여다보는 사람 들었지? CSI 300, 상하이 종합지수 다 조금씩 반등하고 있거든. 왜냐? 이번에 발표될 PMI 지표 때문이야.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지 서비스업 제조업 다 체크하는 그 지표. 중국 정부가 부양책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 또 골드만삭스 같은 애들이 중국 이제 바닥쳤다 이런 말하고 있고, 근데 나도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기어오르는 중 같아. 소비는 약하고 수출도 정체고 부동산도 약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선 바닥 찍은 뒤 첫 반등이라는 흐름만 조심스럽게 보는 게 맞아. 결론, 중국 ETF나 대형 우량주에 분할 접근하는 건 고려할 만해. 단, 기대보다 확인이 먼저야. PMI 지표, 통화정책, 소비회복 이 세 개가 핵심이다. 제목 이유도 군사동맹 된다? 러시아가 진짜 무서워하는 건 이거다. 이거 재밌다. 러시아가 요즘 왜 자꾸 EU를 견제하는 줄 알아? 예전엔 EU? 그냥 경제 모임이지. 군사랑 상관없었어. 근데 요즘은 EU도 국방비 늘리고 무기 협력하고 마치 나토 세컨드 버전처럼 움직이는 거야.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도 싫은데 EU까지 총 들면 골치 아프다 이거지. 이게 우리랑 뭔 상관이냐고. 유럽의 군사화가 커질수록 세계 안보 리스크가 올라가고, 그건 바로 에너지 가격이랑 직결되거든. 특히 가스, 석유 수입국들은 가격 튈 때마다 기업들 타격받고 투자 심리 얼어붙어. 결론은 하나야. 정치 뉴스도 돈이 움직이는 신호다. 이런 흐름은 꼭 체크해둬야 돼. 제목 SMR은 진짜 원전 게임 체인저다. 장관 인사부터 다르다. 이번에 산업부 장관 후보자 나온 거 봤어?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이야. 그것도 원전 쪽에 특화된 인물이지. 이건 메시지가 분명해. 우리 탈원전 안 해. 오히려 원전 밀어줄 거야. 특히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이게 핵심이야. 기존 대형 원전은 비싸고 위험한 이미지였는데 SMR은 안전하고 소규모 발전 가능해서 핫해. 정부가 SMR을 수출 산업으로 키우려는 순간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한전 KPS 이런 종목들 다 주목받는 분위기 될 수밖에 없지. 정책은 항상 사람에서 시작돼. 장관 인사부터 눈여겨보자. 제목 현대건설, 원전 수출 드림팀 결성. 미국 진출은 이미 시작됐다. 현대건설이 요즘 조용한 듯하면서 미국 원전 기업들이랑 연달아 손잡고 있어. DPR, 와이팅터너 다 건설업계 큰손들이지. 이게 단순 MOU가 아니야. 설계, 시공, 규제 대응까지 싹 다 같이 들어간다고. 심지어 미국은 2030년까지 10기 원전 짓겠다는 계획도 있어. 여기 현대건설이 메인 EPC 맡으면 진짜 실적 팍팍 들어오는 거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뉴스가 앞으로 들어올 돈 예고편이야. 이럴 때 관심 종목 등록해두고 뉴스 따라가야 한다. 제목 현금 14억 있어야 입주 가능? 서울 집가, 이제는 진짜 금수저 게임. 서울 잠실 아파트 입주하려면 현금 14억 있어야 된다는 기사 봤어? 이게 왜 그러냐면 정부가 잔금 대출 한도를 6억으로 묶어버렸거든. 그럼 15억짜리 아파트 청약 당첨되면 계약 금중도금 빼고도 현금 89억은 준비해야 해. 이젠 당첨 로또 공식도 끝난 거지. 그냥 현금 부자만 사는 구조가 된 거야.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가 확실해지고 있어. 신축 역세권, 서울 중심으로 갈수록 진입 장벽이 확 치솟고 있어. 결론, 지금은 무조건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자금력에 맞는 전략적 청약이 필요한 시점이야.